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10월 25일자 매주 진행하고 있는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PF 부실 사태 우려에 관한 내용과 영종지역 미분양 심각성, 하늘도시 매매시장 점검과 짧게 내년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과 채권시장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들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지난 일요일 한국경제수장 5인이 긴급 회의를 할 만큼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긴급하게 모였었는데요. 우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은 여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을 비롯해 곳곳에서 PF 대출 연장이 중단이 되거나 막히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또다시 부동산 PF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공사가 돌연 중단되고 입주 예정이던 100여 가구가 한순간에 우갈 곳이 없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85,000 제곱미터 땅입니다. 1,5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3,300억 원 규모 PF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후배로 넘어갔습니다. PF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건설업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시행사나 조합사업부터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근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PF 관련해 우량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이 이제 제대로 안 되는 부분과 비우량 사업장의 신용 리스크를 나눠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건설 경기 실사 지수 및 자금 조달 지수와 PF 대출 잔액 추이를 보시면 2013년 말 35조 2천억 원 수준이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12조 2천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미국발 금리 인상 가속화와 분양시장 냉각 등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이 급격히 악화가 되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의 부동산 위기라고 하면 먼저 부동산 경기 악화를 시작으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시행사 현금 흐름 악화와 PF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오늘 스리니 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금일 한국은행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으로 성장 전망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인플레이션에 전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대부분 모기지이고 LTV 등을 신중히 적용해 이로 인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험은 적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의 대외 충격을 버티는 충분한 완충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카드, 증권사, 보험사 등의 이제 2021년 말과 2022년 말 연체 잔액과 연체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다음은 분양시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공분양 안단태 A60블럭이 1순위 청약 접수 공개가 나와야 하는데 민망했는지 이례적으로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어제 특공 16건 접수가 되었고 아마도 1순위 청약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40건 내외 수준이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A60블럭까지 미달 한 1,500세대 가량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모아일가까지 포함을 해서 1,800가구 규모로 미달이 집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게 나오면은 2,000세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도 계약률이 30% 미만대로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청약 통장을 쓰고도 계약을 하지 않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겠죠. 분양 캘린더 분양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디오션까지는 진행을 했고 그 다음은 A60블럭, 모아일가 그랑데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제일풍경채 더 센텀도 남아있죠.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 A11블럭 유승안내들, 그리고 RC3 동부센트레벨, A51블럭 우미린 3차, 그리고 A50블럭 시공사 선정이 우미건설로 공개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한신더요 3차 본청약이 남아있죠. 내년 4월에 사전청약에서 대부분이 미달이 되었던 단지예요. 그 다음은 사실 제일풍경채 16블럭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가 있지만
8월에 1000세대 규모로 본청약이 진행해야 하는 단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는 더 센텀도 분양을 해야 되고, 사전 청약을 먼저 진행했던 A16 블럭 같은 경우도 내년에 본청약을 진행해야 되는 부담감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대방 디에트르 본청약이 내년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A63 블럭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서안 이다음이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나왔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위치는 화성파크 드림 2차 바로 앞에 부지입니다. 하늘도시 주요 14개 단지 연간 매매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10월 거래가 이제 지난주 6건에서 4건이 추가되어 10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5일 기준 어떤 단지가 추가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션하임 84제곱미터 22층 매물 4억 7,700에 실거래되었고, 신명 스카이뷰 57제곱미터 3층 매물이었고요. 2억 4,900에 등록되었네요. 그리고 직거래 2건이 나왔습니다. 푸르지오자이 64제곱미터 6층 매물이 4억 2천에 기록되고, 화성파크드림 1차 73제곱미터 1층 매물이었고요. 3억에 직거래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인천 중구 지역이 지난주 마이너스 0.40을 하락 기록하였고, 다음은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지난주 중구 지역 전세 가격 하락이 마이너스 0.50 하락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는 어두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시장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소비 위축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라 상업시설 또한 전방위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고, 저희 영종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명분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번 12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해제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동산 침체 시장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은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전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년을 대비해서 많은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알찬 소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